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천수송괴 두 번째 시간이죠. 천수송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천수송괴의 괴상, 괴명, 괴이,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괴의 상징성, 대표 가수, 제목, 대표곡, 그 다음 박서진 및 천수송괴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시운, 재운, 가정, 건강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다음에 괴사와 상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송괴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울 때 송괴는 괴이, 즉 상징성은 뭐라고 그랬죠? 다툼, 소송,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 가수는 박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박서진은 트롯 가수죠. 제목은 송괴와 박서진, 갈등을 넘어 꿈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썸네일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꿈꾸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서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제목은 송괴와 박서진, 갈등을 넘어서 꿈을 이루는 여정. 송괴의 다툼은 단순한 갈등이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내적 외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박서진 역시 처음 트롯 가수로서 데뷔할 때 많은 경쟁과 외부의 시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불행한 가정사로 극단의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꿈꾸는 세상, 이 곡은 박서진이 트롯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결단의 곡이자 꿈을 향한 도전의 상징입니다. 가사 속에 담긴 희망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송괴의 다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박서진이 겪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꿈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송괴에서의 다툼과 소송을 극복한 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끝에 도달하는 꿈꾸는 세상입니다. 박서진의 꿈꾸는 세상은 그가 트롯 가수로서 원하는 세상, 즉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 그는 더 큰 무대에서 빛나게 되었고 송괴에서의 극복을 실현한 예시로 소개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박서진처럼 우리는 모든 다툼과 소송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다툼이나 갈등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적이 있나요? 자, 이상 박서진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박서진을 비롯한 천수송괴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시운, 재운, 가정, 건강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시운, 때운이죠. 이런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때운은 불이수적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을 만들기가 쉽다는 뜻이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적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괴가 바로 송괴 아닙니까? 다툼의 괴입니다. 그래서 이 시운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을 만들기 쉬운 때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재운, 개시 근신입니다. 근신 이름은 알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해야 된다. 즉 송괴에 맞닥뜨리는 우리의 운세이기 때문에 재운도 마찬가지로 조심한 게 좋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운, 군자는 필시 숙녀를 구한다. 군자 필구 숙녀입니다. 군자라 하면 숙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숙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자다운 행동과 말을 한다 그러면 숙녀를 구할 수 있다 라고 가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운을 볼까요? 건강운은 예방, 성우, 치료. 치료보다는 예방이 앞서야 된다. 즉 예방이 치료를 이긴다는 얘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송괴 같은 다툼의 어떤 운세를 맞이할 때는 맞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 맞이하는 그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강도 마찬가지. 이런 운세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 또 다툼이 있기 전에 미리 다툼을 막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징성과 운세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괴사와 상사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괴사와 상사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괴사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송괴, 유부, 그 다음 뭐죠? 유부, 질척입니다. 유부, 질척, 중길, 종흉, 그 다음 이견대인, 분리섭대천, 우리가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믿음이 있으나, 부자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믿음이 있으나 억눌려 두려워하니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나 끝까지 가면 흉하다라는 그런 괴사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견대인, 대인을 만난 것이 이롭고 분리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라고 괴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괴사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 그러면 먼저 운세를 얘기해 주고 운세 플러스 올바른 지침을 얘기해 줍니다.
올바른 지침은 개인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죠. 그럼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의 올바른 사회 원리 또는 우주 원리, 이렇게 주로 이런 내용으로 괴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나 억눌러서 두려워하니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나 끝까지 가면 흉하다. 이건 운세를 얘기하죠. 운세, 좋고 나쁜 길흉회린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을 만난 것이 이롭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라는 올바른 지침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괴사는 그 괴가 얘기하는 무슨 원형 리정 같은 어떤 길흉회린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올바른 지침 또는 그에 따른 올바른 사회 원리, 또 그에 따른 어떤 우주 원리, 이런 부분을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송자 있죠. 괴명 송은 이렇게 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되지만 괴명 송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송자는 무슨 글자와 무슨 글자가 합친 걸까요? 말씀 응과 그 다음 공표할 때 공자가 합쳐진 겁니다. 즉 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송입니다. 그러면 송은 송사가 벌어지면은 그것을 공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공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송괴, 괴명이 안고 있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중천건이 됐든 중지곤이 됐든 그러니까 술의 준이 됐든 근권, 준, 몽, 수, 송사비, 소승이 쭉 64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괴명만 유심히 들어보면 그 괴명 안에 그 괴에 대한 50% 이상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괴 같은 경우도 그죠? 괴명이 송이니까 상징성에서 다툼이 나오고 소송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괴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은 그 괴에 대한 50% 절반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은 공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즉 송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걸 공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런 글자는 많죠. 또 신자, 신자. 사람 인변에 말씀 문자입니다. 이거는 사람 인자 플러스 말씀 문자죠. 말씀 문자입니다. 즉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송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한자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뜻을 만들어낸 글자가 종종 있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는 회의 문자인데, 회의 문자. 이걸 한자로 쓰면은 회자는 모을 회자입니다. 이거는 뜻이자죠. 그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를 두 개의 뜻을 합쳐서, 이 회자가 합친다는 뜻도 있죠. 그죠? 두 개의 뜻을 합쳐서 만든 문자, 이게 회의 문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송이나 신과 같은 문자는 우리가 회의 문자를 하고, 송은, 괴명 송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송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부질척함, 유부질척.
유부질척을 하면 유부질척. 이게 유부질척이죠. 그죠? 유부질척. 유부질척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나 억눌려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소송을 했겠죠. 자기가 성산이 없다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믿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기하고 나니까 억눌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고 나는데 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 뜻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유부질청은 믿음이 있으나 억눌려 두려워한다는 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옳고 상대편이 그런데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걸 유부질척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부질척이란 이 효사가 나온 물상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천수송괴의 괴상은 이렇죠. 그죠? 상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송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하괴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하괴감. 여기에 믿음은 무슨 믿음? 믿음 물상이 있고, 그 다음 척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두려워한다는 두려움의 물상도 감계에 두려움의 또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나 억눌려서 두려워한다라는 효사가 유부질척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믿음, 즉 믿음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괴, 즉 수천수괴를 배울 때 그때도 괴사에 유부가 나왔죠. 그 유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자는요, 이 부자는 무슨 글자가 합쳐졌냐 그러면 이게 또 회의문자입니다. 손톱 조자, 손톱 조자 플러스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손톱 밑에 아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뜻은 알을 품고 있는 새를 얘기합니다. 알을 품고 있죠. 그런데 달걀을 품고 있으면 그 알에서는 분명히 병아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독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부자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그 앞에는 유자는 있다는 뜻이니까 믿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부자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유부라는 이런 효사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유부라는 효사가 나오냐 하면 세 효로 구성된 소승계에서 중간효가 양효일 경우에만 유부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괴감을 보면은 하괴감이 이렇죠. 그죠? 하괴감이 이렇습니다. 이게 감입니다. 중간호가 양효죠. 그래서 유부라는 효사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중간효가 양효가 아니라 그러면 유부라는 효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양효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효는
믿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부라는 효사가 나올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그의 중간호는 반드시 양호다. 자, 그럼 우리가 8개 효중, 8개 소성괴 중에서 중간이 양형괴가 무슨 괴가 있죠? 먼저 중정근괴가 있죠. 양어 3개. 그 다음에 태괴가 있죠. 연못을 표시하는 태괴. 이 중간호가 양효죠. 그죠? 그 다음 감괴가 있죠. 방금 저 하는 관계. 이게 중간이 양호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근, 태, 이, 그 다음에 송괴가 있죠. 바람을 타는 송괴. 이 4개의 괴가 중간호가 양효이기 때문에 유부라는 효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부는 반드시 중간호가 양효일 경우에 나온다. 근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하괴라 그랬습니까? 제가 상괴라 그랬습니까?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죠? 원고는 하괴가 원고라 그랬죠. 그리고 상괴는 피고라 했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원고 중에서 중간호가 양효이기 때문에 유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해당되는 괴의 중간호가 양호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중간호, 이게 양효의 자신감에서 그런 믿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 하괴감은 원고로서 중간호가 양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고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지금 하괴감은 물을 상징하죠. 하괴감은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상징하는 상괴근은 상하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괴근은 소송을 제기한 하괴감이 느끼기에 소송 당사자인 상괴근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주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괴감이 느끼기에는 이 피고가 반대 방향, 윗방향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상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하고 나니까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왜? 이 피고가 된 이 근계를 봤더니 양효가 3개일 뿐 아니고 중간호, 구호는 발음을 취하고 오효가 양효를 얻었으니까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양효가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죠. 그리고 중간호, 그러니까 중도를 얻었습니까? 발음과 중도를 얻은 데다가 이 오효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권세가 대단하죠. 높은 자리죠. 그러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하괴감, 즉 특히 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막상 자신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막상 제기하고 보니까 원고가 이렇게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이 억눌려서 두려움이 앞선 거죠. 그게 지척이란 척자가 두렵다는 그 뜻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제가 조금 말씀했지
감괴의 물상에 두려움이란 물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나 억눌려서 두려워한다라는 효사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감괴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걸 7정이에요. 7정. 7가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7정. 한번 적어볼까요? 희, 노, 애, 구. 그 다음에 뭐죠? 정, 오, 우. 우. 애, 정입니다. 희, 노, 애, 구, 우, 예, 정. 이거 한자로 적어볼까요? 희자. 즐거울 희자입니다. 그렇죠? 기쁠 희자죠. 그 다음에 노. 썩낼 노자입니다. 애자. 슬플 애자죠. 구자. 이게 두려워할 나 구자입니다. 그 다음 걱정할 때 우자. 근심한다, 걱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애자입니다. 사랑할 때 애자. 그 다음에 밉다 할 때, 정오하다 할 때 정자입니다. 이 희, 노, 애, 구, 우의 정, 이게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지는 7가지 감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외부로 잘 드러나는 감정은 앞에 4가지입니다. 희, 노, 애, 구, 기쁠 희, 성낼 노, 슬플 애, 두를 구. 이 4개가 이 7가지 7정 중에서 잘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괴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즐거울 희는 어떤 괴가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으로. 이거는 입니다. 불이 밝음이죠. 이 희자는, 기쁠 희는 이 밝음 이자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게 노자는 뭘까요? 노자는 징계입니다. 징계. 다음 슬플 애자는 태조. 다음 두를 구자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두를 구자 지워버렸네요. 두를 구자는 바로 감개의 물상이 있다 그랬죠. 감개. 이게 두름 구자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있는 7개의 감정 중에서 외부로 잘 드러나는 게는 희, 노, 애, 구 4가지 감정인데 그 4가지 감정을 괴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견대인, 분리, 섭대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대인, 분리, 섭대천. 이견대인, 분리, 섭대천. 여기 있죠, 그죠? 이견대인, 분리, 섭대천. 대인을 만난 것이 이롭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재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구의 입장에서 막상 소송을 제기는 했습니다. 하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별 성산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대인을 찾아가지고, 즉 중개인을 찾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재를 받는 것이 이롭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6개 효 중에서 5번째 효, 여기서는 9호가 대인에 해당이 됩니다. 대인에.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인을 만나가지고, 즉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재를 부탁하고, 거기서 그 중재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 그게 이롭다는, 그게 이견대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섭대처는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섭대천이라는 효사가 자주 나온다 그랬죠. 괴사나 효사 중에 이섭대천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섭대천이 이 이섭대천이 나올 때는 가만히 보면 뒤에 이 감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개가. 여기도 이섭대천이 있으니까 여기에 감개가 나타나죠. 감개는 어려움의 물상이 있으니, 섭대천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는 한번 큰 강을 건너는 고비를 넘겨야지 그게 해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는 방법이 섭대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섭대천 하면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 고비를 넘긴다는 얘기는 이 소송을 끝까지 몰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비를 넘기는 것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리섭대천이라는 이 분리섭대천이라는 이 효사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분리섭대천. 섭대천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개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앞에 분리가 들어가서 불자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불자죠. 그럼 감개의 반대계를 찾으면은 분리섭대천이라는 게 효사를 찾아낸 것이죠. 왜? 괴상이 반대면 그 무상도 반대이니까요. 즉 반대계면은 뜻도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그러면 과연 이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호계를 찾아볼까요? 호계는 알다시피 초효와 상을 제거하고 2, 3, 4, 5효를 가지고 2, 3, 4호를 네 호계로 하고 2, 3, 4호를 네 호계로 하고 해볼까요? 2, 3, 4호 네 호계로 봅시다. 그러니까 양효, 음효, 양효죠. 2, 3, 4효는 그죠? 양효, 음효, 양효입니다. 이걸 네 호계로 하고 그 다음에 3, 4, 5호를 외호계로 한다 했습니다. 그럼 외호계는 음효, 양효, 양효가 되죠. 그럼 음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계는 뭐가 됩니까?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되죠. 송괴. 바람을 상징합니다. 자, 다음 하괴는 불을 상징한 이계죠. 이건 불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감의 반대계는 뭡니까? 쭉에서 반대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종계, 하나는 착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이 감계는, 종계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나타난 괴가 종괴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수송괴는 그 종괴가 무슨 괴입니까? 수천수괴죠. 우리가 앞전에 배운 수천수괴가
그걸 거꾸로 하면은 천수송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걸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이 밑으로 내고 감이 위로 올라가니까 술천수가 되죠. 그러니까 술천수, 5번째 술천수괴하고 6번째 천수송괴는 서로 종교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은 이제 6개 호로 된 대성교를 말씀드렸고, 대성교가 되었던 3개 호로 되었던 소성교가 되었던 종교나 찾게 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하로 뒤집어도 똑같이 관계가 되죠. 왜? 양, 거꾸로 뒤집어도 양,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종교가 안 되니까 착교는 되죠. 착교는 뭐라 했습니까? 상하로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효고 성질이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이 종교가 안 되니까 착교로 바뀐댔죠. 그때는 음유가 양유로 바뀌고, 양유는 음유로 바뀌고, 그 다음 음유는 양으로 바뀌고, 서로 반대로 바뀐댔습니다. 이게 무슨 개입니까? 여기 나온 이계죠. 그러니까 관계의 반대는 이계고, 관계에서 이섭대천이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불이섭대천은 이계에서 나오는데, 이계는 바로 송계의 호계, 즉 내 호계에서 이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섭대천이라는 효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괴가, 즉 괴가 반대 괴가 되면 그 뜻도 반대가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괴사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상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는 뭐죠? 여기서 보면 상활, 천여수 위행, 송, 군자이, 작사, 모시. 한번 적어볼까요? 상사는 천여수 위행, 군자이, 작사, 모시. 이게 한글로 읽은 겁니다. 자, 그럼 천여수 위행이라는 저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천여수 위행. 천여수 위행은 하늘과 물은 어긋나게 나아가는 것이 송계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송사를 행할 때는 시작을 모색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여수 위행 송 군자이 작사모시, 천여수 위행 곤 군자이 작사모시. 이 얘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나아가는 것이 송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 그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물을 상징하는 감괴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게 나가는 거죠. 그게 송계다. 이럴 경우에 군자라 하면은 이는 무엇을 가지고 드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송사를 시작할 때는 시작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천여수 위행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천여수 위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나아간다. 즉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물은 아래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어긋나는 거죠. 이게 천예수 유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두고 이사진이라는 중국 여학자가 이사진, 이걸 우리 한자로 이름을 적어주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진. 이 여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 그러면, 하늘의 도는 좌선하고 땅의 도는 우선한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도는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아가고, 아니죠, 하늘의 도는 좌선이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 그 다음에 땅의 도는 우선이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도, 즉 해와 달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예를 볼까요? 중국 지도를 대략 그려보십시다. 이걸 중국으로 했을 때 이게 서쪽이고 이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늘의 도는 좌선이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땅의 도는 거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건 알겠는데 땅의 도에 속하는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왜? 땅의 도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서쪽이 높을까요? 동쪽이 높을까요? 지형이. 서쪽이 높죠. 중국의 서쪽은 바로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쪽으로 경계선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죠. 그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창장, 우리 양자강이라 하죠. 중국에서는 이걸 장강이라고 합니다. 장강. 김장자입니다. 장강이라 그러죠. 이 장강을 이루면서 바다로, 동해 바다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형이 풍수 지리상으로 볼 때 지형이 동쪽이 높으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양기가 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쪽이 높으면은 음기가 세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은 서쪽이 정이 높다 그랬죠. 히말라야 산맥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쪽이 높습니까? 서쪽이 높습니까? 강원도가 동쪽에 있죠. 우리는 동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서쪽이 높으니까 음기가 세고 한국은 동쪽이 높으니까 양기가 셉니다. 중국은 음기가 셉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세죠. 기가 셉니다. 한국은 거꾸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가 셉니다. 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양기니까요. 최근 들어서 한국의 남자들이 예적에 비해서는 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의 남자는 이 지형상으로도 중국의 남자들보다 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풍수 지리설로 보는 양기와 음기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천여수 유행은 바로 하늘은 위로 올라가라 그러고 물은 아래로 떨어지려 그러니 서로 어긋나게 나간다. 그런데 군자는 이러한 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작사모시 한다. 작사모시.
송사를 행할 때는 시작을 모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역은 징후를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모든 변화에는 징후가 있다 그러죠. 그 징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일이 어그러지는 원인 중에 대부분은 그 애당초 출발 시점부터 내부 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은 이후에 발생되지만 그 사건의 원인은 출발 시점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새로 시작한 사람은 출발 시점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 요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송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작을 잘 모색해야 된다. 이 지금 원고에 해당되는 강귀의 구의가 정작 송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보지를 못하고 상대편의 잘못만 봤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송괴는 이게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를 봤을 때 이, 사, 상효는 짝수니까 음효가 와야죠. 근데 다 양효가 왔습니다. 그죠? 다음 초효, 삼효, 오효는 홀수니까 양효가 와야죠. 근데 음효가하고 음효가가 오로지 구호만 양효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소송을 제기한 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도 발음을 얻지 못했죠. 양효, 음효,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지금 발음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고 음효 자리에 양효가 오고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고를 봤더니 피고가 될 건을 봤더니 그는 구호만 발음이 있고 사효와 상효가 다 짝수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죠. 그러니까 이 발음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막상 자기는 세 개가 다 바르지 못하는 부분을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시작 지점에서 시작을 잘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작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작사못이라는 이 상사는 우리가 상과 수로 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하괴 감에 또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요. 한번 볼까요? 관계에 무슨 물상이 있냐 그러면은 이 관계는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다툼. 다툼은 바로 소송하고 같은 뜻이죠. 그죠? 다툼. 이게 바로 소송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건은 건태, 이진, 송감, 간, 곤 할 때 8개 중에서 맨 선두 있는 괴죠. 그래서 이건 머리란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맨 처음 또는 시작, 개시 이런 뜻이 있죠. 개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사못이라는 것은 다툼은 이 사죠. 그죠? 다툼을 시작할 때는 소송을 시작할 때는 즉 개시를 잘 모색해라 하는 부분이 이 우리가 감괴와 건괴에서 가지고 있는 물상에서도 이 상사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사가 됐든 상사가 됐든 효사가 됐든 우리가
상과수로서 그 괴사와 효사나 상사를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송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멈추도록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멈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안연하고 얘기한 내용인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도 상대방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군자의 작사못이 송사를 시작할 때는 시작을 잘 못하게 한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공자 같은 성인도 소송 중단과 화해의 건장, 화해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은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소송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망가질 뿐 아니고 가정도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유교 문화가 저변에 깔리는 중국에서는 이 송괴를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다투더라도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중간에 멈춰야지. 그게 끝까지 가면 이게 결국 흉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가면 흉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은, 다툼은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 힘을 상징성에 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천수 송괴의 두 번째 시간, 관련 과수, 제목, 대표곡, 그리고 관련 가수 박서진 및 송괴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괴사와 상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소송을 제기해 보거나 또 소송을 당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교육의 교훈을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